안녕하세요. 신원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4년도에 처음 구매 대행을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2014년도에 구매 대행을 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왜 그만뒀는지,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판매했던 상품들은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체코에서 유명한 자연주의 맥주 샴푸예요. 탈모에도 좋고 동물로 실험을 하지 않는 소규모 생산되는 샴푸인데 체코로 관광 가셨던 분들이 많이 사오시는 샴푸입니다. 향도 굉장히 좋고 효과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일본 구매 대행으로 물티슈 워머를 판매했어요. 겨울철에 차가운 물티슈가 아기 엉덩이에 닿는 것조차 신경 쓰이는 엄마들을 위해서 물티슈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일본 아이디어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망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이 사업을 부업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정보가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뭐든지 다 제가 직접 알아봐야 했었어요. 강의도 역시 많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오류. 무조건 최저가여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파는 상품은 소비자가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 무조건 최저가만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11번가에 이미 가격 경쟁으로 노출이 되던 시기였는데 저렴한 가격에 노출이 되어야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지금 아마 셀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최저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최저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출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가졌던 오류는 잘못된 마진 설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마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품이 원가가 10,000원이라면 대충 내가 뭐 15,000원, 13,000원에 팔아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0원이라도 남으면 그게 이득인 줄 알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간이과세자일지어도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되고 마켓에서 떼가는 수수료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마켓에서 떼가는 수수료도 거의 10%가 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광고비나 운송비라든지 이런 개념도 역시 무시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수익률이 50%라도 객단가가 높은 물건을 파느냐 낮은 물건을 파느냐에 따라서 순수익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개념이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 최저가로는 팔아야겠는데 구매 대행으로는 최저가가 나오지는 못하고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 개인 통관부호로 10개, 20개씩 주문을 해서 제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죠. 이게 탈세이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했지만 어린 나이에 마진율 때문에 배송비는 아깝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죠. 네, 화장품류 역시 별도의 허가가 받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무지했었죠. 세 번째 제가 가졌던 오류는 배송은 무조건 빨리 되어야 한다는 오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빠른 배송 강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뭐 택배 시키면 바로 그 다음날 와야 한다 이런 강박은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택배는 무조건 다음날 와야 된다 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기라 물건이 몇 주 이상 걸려서 오는 것 자체가 뭔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님들이 해외 배송 상품은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차도 빨리 배송을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구매 대행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고를 쌓아두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 스스로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오래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실수는 부업이라고 생각해서 소싱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이 상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에만 수동적으로 소싱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키워드 분석 사이트도 많지 않았고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소싱에 한계가 있었고
이미 좋은 상품은 다른 판매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블루오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돈 벌 바에는 그냥 그만하자라고 생각하면서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온라인 셀러를 하게 된 이유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사업자 내는 방법,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 일을 시작하는데 어렵다고 느끼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좋지 않으셔서 잠시 셀러 일을 그만두시게 되더라도 저는 지금의 경험이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요. 그리고 제가 서 과장님의 떠먹여주는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그때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다시 겪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강의를 듣게 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고 지금 강의를 마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점점 깨닫고 있어요. 이 영상이 서과장 챌린지 10번째 마지막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이 저의 마지막 영상이 아닌 앞으로 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